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2월 신토익 적중 특강을 맡게 된 신촌 파고다 어건의 1차 토익팀의 RC 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월 말 토익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요 시점이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판 이제 특강 강의 이렇게 좀 챙겨 보실 텐데요. 요 한떨기 지푸라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문제들 가지고 좋은 포인트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2월 26일자 토익 시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 먼저 파트 5 열문항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라는 거 빈칸의 위치와 보기들 4개 구성을 딱 보시면 이제 금방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보기 구성은 분명히 어렵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그죠? 뭔가 뜻이 막 어렵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제 막상 풀라고 하면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문제란 말이죠. 자, 보시면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어휘 문제니까 당연히 해석하면서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 디자이너인 피터 윌리엄스가 뛰어난 이것을 했다. 이 회사 로고의 새로운 디자인에 있어서 뛰어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문제인데, 자, 이게 해석을 보시니까 뛰어난 경력을 했다나 뛰어난 사진을 했다. 이건 많이 어색하지만 이런 거 두 개는 되게 좋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태스크는 이제 일이나 과제, 업무라는 뜻이고 워크도 어떤 작업이라든지 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작업을 했다, 뛰어난 과제를 했다, 뛰어난 업무를 했다 이런 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2월 26일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가산, 불가산, 어휘 문제예요. 가산, 불가산 명사 어휘 문제고,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 task는 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을 해주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이렇게 가산 단수를 쓰여주려면 앞에 어나 더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어나 더가 있어야 비로소 가산 단수는 그 명사적 역할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럼 만약에 task가 들어가려면 이 outstanding 앞쪽으로 unoutstanding task가 된다거나 the outstanding task가 돼야지 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불가산 명사인 work는요. 자, work는 불가산입니다. 불가산이기 때문에 어하고 어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더 같은 경우는 올려면 올 수는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과로라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라서 불가산에 해당되는 work는 이 시점에 들어오면 문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요. 이 두 개 갖다가 해석을 따지기보다 가산 불가산에 대해서 이 어나 더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가산 단수인 A와 없어도 되는 불가산 명사인 B에 문법적 차이를 보고 좀 뚫어줬어야 되는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정사 on이나 on 더가 없다는 점에서 불가산인 B가 최종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이제 task냐 work냐 막 해석 차이 너무 따지고 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가 되고 결국 정답은 마지막에 찍게 되고 이거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산 불가산 명사 리스트 이런 거 이제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왔던 게 있다면 시험 전에 좀 챙기고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가산 불가산 명사 어휘 문제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심심해서 그래도 우리가 포인트를 완벽하게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추가적인 문제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자, 그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두 문제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명사 어휘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이제 해석적인 부분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이 새로운 라인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래로 회사가 얻어오고 있다 이것을요 미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되죠. 자, 이 A는 이제 인정이라는 뜻이고요. B, reputation은 이제 명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적인 부분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인정을 얻었다 나쁘지 않고 명성을 얻었다 나쁘지 않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적인 차이를 너무 보시고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어가 있다는 거죠. 네, 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산 불가산의 아까 특징 한정사적인 특징 알려드렸는데 자, recognition은 일단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가 올 수는 없고 올려면 더 정도가 올려면 오고 안 와도 되고 이 정도가 되겠죠. 이제 관사중 역할을 봤을 때. 근데 이제 reputation은 가산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요. 얘는 어라든지 더가 괄호가 아니라 이제 필수예요.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어가 있다는 것은 정답이 얘는 될 수 있지만 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가 있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reputation이 문제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이 무엇이가 이걸 기다리고 있대요. 사람들의 참석을 하는 컨퍼런스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이제 보시면 리스트, 목록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두 개가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둘 다 말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제시가 된 게 어하고 on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분명히 가산 단수명사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list가 바로 쓸 수 있는 명사 가산으로 취급이 돼서 얘는 이제 앞에 어라든지 더가 필수로 들어있어야 되는 반면 가산 단수니까요.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라는 점에서 얘는 이제 더 정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앞에 어나 언이 제시가 되어진 상태니까요. 우리가 이 두 개 중에서 골라줘야 될 건 반드시 이걸 수반하게 되는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록이라는 것이 해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어때요? 1번 포인트는 완벽하게 이제 인지가 되나요? 1번 포인트. 가산 불가산 명사의 어휘 문제는요. 너무 해석적인 부분을 보지 말고 이 어나 언 더에 대한 단서를 삼아서 풀어준다. 가산 단수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나 더가 불가산 명사는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점 살려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실게요. 두 번째로 준비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품사적인 문제로서 보기 4개를 딱 보면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좀 전치사스럽게 보기가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자,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되는 완벽한 문장이 쭉 연결이 돼서 뒤쪽에 역시나 빈칸 뒤쪽으로 보실게요. 빈칸 뒤쪽에 보시면 주어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더 이어지고 있다는 점. 즉 이거는 앞에 완벽한 문장이요. 뒤에 수동태로 완벽한 문장이요. 여기 중간에 들어갈 건 그렇게 따지면 접속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접속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 D밖에 없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보기가 왠지 전치사스럽고 전치사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정답이 된 것은 접속사인 D라는 점에서 접속사 자리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보통 이 접속사 자리 문제는요. 어떤 것들로 많이 출제를 하냐면 나머지 3개는 접속사 아니고 하나가 접속사고 이런 문제를 갖다 출제해 주는 게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이런 6형제 로 보통 출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before부터 해서 considering까지 6개 단어들은요. 때에 따라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점에서 출제자가 함정파기 참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샘플 문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잡아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every member가 주어가 되고 뒤쪽에 쭉 가다가 exceeded가 동사가 되고요. 이 판매량, 판매 목표량 이게 이제 목적어가 돼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 끝났고 그 다음에 컴마 뒤쪽으로 주어 동사 보어로 또 완벽한 문장이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쉼표를 사이에 두고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럼 여기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 구성 보시니까 어때요? 접속사인 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치사거나 부사인 애들이 섞여 있다는 점. 그래서 접속사 자리인데 접속사가 C밖에 없어서 이걸로 바로 정답 적혀지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considering은 참고로 해석이 뭐뭐를 고려해 볼 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판매 목표를 능가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식의 해석이 이어져가면서 접속사, 절이 탄생이 된 거예요. 얘들은 전치사고요.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품사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자리를 묻는 문제, 보통 다른 거랑 같이 보기를 섞어주는데 막상 접속사는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리 문제가 늘 토익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온 지가 좀 돼서 요쯤에 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와본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더 뉘앙스적인 부분까지 캐치해야 되는 제가 어휘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실게요. 이 어플라이언스사에 새롭게 환경 친화적인 이런 세탁기가 사용을 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자, 이 다른 제조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에 비해 이러한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한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뒤에 비교급이 있다는 걸 좀 캐치를 하셨으면 사실은 원급에 해당되는 limited나 little은 제껴지게 되는 것이고 비교급 표현은 딱 2개가 있거든요. lower 아니면 less 딱 2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좀 적은 느낌이죠. 둘 다 뭔가 적은 느낌인데 lower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2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높낮이하고 lower이요. 그 다음에 가격 얘기할 때 씁니다. 높낮이나 가격이 더 낮은. 그 다음에 less는요. 양이라든지 정도 따위가 더 적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더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높낮이가 더 낮은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가격 따위가 더 낮은 에너지가 아니고 양이나 정도 따위가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less인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채권 문제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위에 나와져 있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내 동생에 비해서 돈을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건데 어때요? 돈을 더 less, 양이나 정도 따위가 적으니 맞아요? 아니면 높낮이나 가격 따위가 낮으니 맞아요? 돈이라는 게 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뭔가 가격 연상해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더 적은 양에 대한 얘기겠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건 이제 less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컨퍼런스에서 작년의 것에 비해서인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더 높낮이가 낮은 사람, 가격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양이 더 적었다는 소리니까 이제 less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less가 정답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랩탑 컴퓨터의 가격이 작년의 가격에 비해서 이러하다라는 건데 가격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드디어 가격적인 얘기로서 lower이 맞겠고요. 네 번째, 이번에는 물을 이렇게 따르세요라는 건데요. 물을 더 낮게 혹은 가격 따위가 더 낮은 물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양의 물을 따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les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뉘앙스 차이가 좀 보이실 텐데요. 자,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게 조금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른 단어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정답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ess하고 lower 이 차이 정리해 드렸고요. 자, 다음 문제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4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막바지 체크업이다 보니까 이제 어휘 쪽으로 제가 좀 초반에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같이 보실게요. 자, even은 심지어 뭐뭐조차도라는 부사죠. 그래서 심지어 고객들조차도인데요. 자, 어떤 고객들이냐? 이 후 관계절 들어와서 여기 두 번째 동사까지가 실제 이 관계절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동사가 여기 왔고 두 번째 동사는 soon found가 된다는 점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관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고객들 요거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have difficulty ing 이런 거 좀 박아두시면 좋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고객들조차도 곧 그것이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도 그것은 뭔가 새로운 웹사이트거나 이런 거겠네요.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더니 어울리는 해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이 correctly는 이제 올바르게, 그죠? 올바르게, 옳게란 뜻이기 때문에 옳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거니까 이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뒤쪽의 맥락과 이제 어색하게 전환이 되죠. 곧 그게 쉽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않고요. completely는 이제 완전히 어려움을 겪었더니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움을 겪은 거지. 그래서 완전히 어려움을 근데 이게 단서를 줬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좀 어설퍼 보이면서도 괜찮아 보일 수가 있는 부사긴 한데 자, 얘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면 initially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에서는 choose the best answer라는 디렉션을 주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best answer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initially는 처음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라는 뜻인데 얘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자, 처음에는 최초에는 뭘 했다. 뭘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좀 반전이 발생을 해야 돼요. initially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쉬웠다. 라든지 처음에는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나중에 감소했다. 라든지 이런 반전적인 부분을 좀 연결하는 게 initially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처음에는 이라는 뜻의 부사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문맥을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어려움을 갖다가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겪었던 그런 고객들조차도 그것이 곧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initially가 들어가면 굉장히 완벽하게 들어맞는 부사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봤을 때 completely 완전히 전적으로 이런 거에 너무 낚이지 마시고 initially가 들어갔을 때 뒤쪽에 곧 그게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과 맥락이 딱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D 골라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자, 그리고 이 find라는 동사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좀 한번 어휘 정리를 해보자면 find는 이제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오형식으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 받고요. 목적보호 받아줄 때는요. 이 목적어가 이렇다라는 점, 이 목적어가 목적보호라는 점을 어떤 경험 따위를 통해서 알게 되다 혹은 깨닫다 이런 식의 오형식 동사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d를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하시지 말고 그런 느낌으로 좀 번역을 잡아줬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또 가볼게요. 자, 5번 준비한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를 좀 준비를 한 거고요.
whoever부터 해서 이제 they까지 좀 다양한 형태로 보기가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빈칸에 들어갈 게 아무래도 문장 처음이다 보니까 주어 자리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attending부터 해가지고 이제 동사 앞까지 수식이 되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되게 엄청 기네요. 그죠? attending, next week sales seminar in Boston까지가 다 수식인 것이고 여기가 이제 동사가 들어가면서 본동사가 된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석적인 부분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누구든지 간에 라는 것이 낚일 만한 해석으로서 A가 조금 스물스물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안 됐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얘 의문사 계열이라는 점에서 사실 whoever뿐만 아니라 다른 게 혹시 있었어도 돼요. whatever나 whichever나 wherever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문사 계열은 반드시 쓰이게 되면 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 개수를 늘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정답이 되고 싶었다면 동사가 이 is required라는 본동사 말고도 어딘가에 하나의 동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라졌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일반 대명사라는 점에서 얘네들 가지고만 정답 후보로 고려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사가 하나니까요. 자, 근데 어떻죠? 보시면 얘는 아예 목적격이니까 주어 자리로 따지면 올 수가 없는 애고요. 그 다음에 they는 주어로 쓰일 수 있기는 하나, 자, 이게 지금 보시면 is가 단수 동사니까 복수를 갖다가 취해주는 they는 맞지가 않겠죠? D가 are가 돼야겠죠. 그래서 탈락이 되고 everyone이 이제 단수 주어면서 하나의 명사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얘밖에 정답이 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everyone이라는 이 명사는요. 의미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복수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이니까. 근데 단수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is를 취합니다. are를 취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주어 자리니까 A는 자르고 동사를 늘려줘야 되니까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C 자르면 두 개가 남는데 is다 보니까 복수가 안 되고 단수인 B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잡아줬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로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다음 문제 또 이동해 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기를 보는데 느낌이 좀 오죠. 그죠? 느낌이 좀 와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매회 토익에서 안정적으로 하나에서 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정사 파트가 나오던 아니면 그 뒤에 명사가 뭐가 쓰이든지가 나오던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단복수의 짝을 맞추는 문제 있죠. 거의 매회 안정적으로 한두 문제는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이 회사가 1년에 교육 세션을 갖다가 열 것이다.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전치사 뒤에 신입사원들 이게 이제 명사가 되고요. 그걸 갖다가 앞에서 이러한 신입사원들을 잡아주는 한정사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한정사 역할을 하게 되는 얘네들은요. 뒤에 단복수가 뭐가 취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단수를 갖다 취합니다. 단수 가사를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복수 가사를 취해줍니다. 복수 가사는 취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복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사실은 얘도 되지만 불가산 명사도 취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적도록 할게요. 자, every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무조건 단수 가사만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ew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복수 가사만 취해준다는 점에서 이 네 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수 가산이 있다는 점에서 정답 후보가 될 만한 건 딱 두 개가 되거든요. 얘 B 아니면 D. 그러니까 요거 딸락시키고 우리가 B하고 D 중에서만 정답 고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둘 다 복수 가산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제 해석 잘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B가 되면 모든 신입사원들을 위해서가 되는 거고 D가 되면 적은 신입사원들을 위해서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단어가 어가 안 붙어 있고요. few입니다. 그죠? few하고 few의 차이 이런 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한두 번쯤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few라는 거는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있는 나름 좀 적은이라는 의미긴 한데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면 어가 빠진 few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적은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뒤에 복수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맞지만 극히 적은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1년의 교육 세션을 갖다가 이 기간 동안에 진행한다는 것은 많이 어색한 문맥이고 모든 신입사원들을 위해서라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해석상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기보다도 저는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시험 전에 그래도 이런 단복수적인 거 한번 보고 가시라라고 이렇게 표를 좀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정형용사나 한정사들 이런 애들은
뒤쪽에 각각 이런 명사들을 갖다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걸 표로 제시한 거니까 요거 여러분이 이렇게 정지화면 놓고 좀 베껴 가시던 아니면 지금 좀 이렇게 여러 번 좀 눈으로 훑어두시던지 간에 시험 전에 꼭 한두 번쯤은 그래도 챙겨보시고 가시면 참 좋겠어요. 네, 요 중에서 보기에 나올 것이 꼭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얘는 보기 4개의 구성이 전치사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전치사 어휘는 뭐 매회 나오니까 그중에서 오늘 하나 이렇게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해석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전치사는 해석적인 부분까지 같이 봤을 때 정답 되게끔 요즘에 출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보시면 이 피터슨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자, 이 소포를 갖다가 그죠? 패키지들 소포 택배를 갖다가 배송되게끔 해주세요. 안내 데스크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참고로 우리가 구분이 하나가 쓰여있는데 have something pp라는 구분이 쓰여져 있는데요. 무언가를 뭐뭐 되게끔 하다라는 일종의 구문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포들을 갖다가 배송되게끔 해주세요. 안내 데스크로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그녀랑 엮어지는 전치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 차이 딱 보시면 요거 어때요? 이거 of her. 그러니까 그녀의 소포들이 안내 데스크로 배송되게 해주세요. 이거 나쁘지 않고요. 이거 이제 그녀를 위한 소포들이 안내 데스크로 가게끔 해주세요. 요 두 개가 해석적인 부분 보시면 그렇게 나쁜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하자마자라거나 뭐 on도 마찬가지죠. 하자마자라는 뜻도 있고 앞에 특정 명사가 있으면 관한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표면에 닿아서 이렇게 붙어있다 on 이런 느낌도 있어요. 바닥에 on, 벽에 on, 뭐 천장에 on 이런 느낌들이 다 있는데 그런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을 취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개 중에 정답이 되겠다까지는 보통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녀애라고 할 때는 of 뒤에 붙여줘야 될 게 사실은 her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녀의 앨범이라고 얘기할 때 an album of 그 다음에 이제 her냐 hers냐를 갖다 묻게 되면 그녀의 앨범은 hers로 표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녀의 앨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녀의 것의 앨범 이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답은 hers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뭐뭐의 명사로 번역을 해줄 때는 of 뒤에 붙이는 대명사는 사실 소유대명사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그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of 뒤에 나의니까 미가 붙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소유대명사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절대 나의 것의 친구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그는 그녀의 조수이다. 이 그녀의라는 것은 her가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hers가 맞고요.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자,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그의 와이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될 것 같지만 his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의를 갖다가 of 뒤에 대명사 붙일 때는요. 소유대명사로 써준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랬을 때 앞으로 돌아와서 좀 보시면 이 문제도 이게 of가 되기에는 뒤에 hers가 돼서 그녀의 소포가 돼야 되니까 맞지가 않았던 것이고 D가 되면 이렇게 소유대명사 써야 된다는 of에 관련된 포인트랑은 상관없이 얘는 그냥 해석상 그녀를 위한 소포, 목적격 취해주면서 for 들어가는 거 이건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D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문제지만 사실은 어땠어요? 대명사 포인트가 오히려 조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예문까지도 좀 쉽긴 했지만 나름 준비를 한 거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요. 이번 2월 26일 토요일은 제 개인적으로 또 역시나 또 급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급의 문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번 회차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가격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이제 뒤에 동사 are가 들어오고 가격들이 이렇다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들이 더 낫다라는 게 이게 주어가 나오고 이 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가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보시고 풀라고 한다면 이제 함정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lower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형일 때는 low였던 게 비교급 되면서 lower이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최상급까지 되면 이제 lowes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원급일 때 품사가 사실 급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얘가 원래 형용사로서 비동사 뒤에 낮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격이 낮다. 우리가 낮을 때 쓰는 lower, low. 이런 게 형용사로서 이미 완벽하게 위치가 돼 있다면 그게 급이 바뀌어도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가격들이 낮다가 가격들이 더 낮다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형식 동사 뒤에 보어가 사실은 lower이었던 이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들이 낮다가 가격들이 더 낮다가 됐을 뿐이지 이미 완벽한 문장은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굳이 없어도 되는 빈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사 자리가 되는 것이고 보기 4개가 또 급도 변형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급이 바뀐다고 품사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형용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ANC니까 명사고요. 부사 자리인데 부사는 D밖에 없다는 점에서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격들이 낮다 해서 가격들이 상당히 더 낮다 뭐 이렇게 됐을 뿐인 급 관련해서 앞에 부사 자리였던 문제를 갖다가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 급이 바뀐다고 원래 하는 역할의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급이 바뀐다고 원래 하는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고요. 부사 어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어휘가 또 돌고 돌아가지고 명사 어휘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뭐 형용사 어휘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막 한데 이제 이번 회차는 2월 중순 거라든지 1월 말 거라든지 봤을 때 부사 어휘가 비중이 좀 많이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좀 부사 어휘 쪽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부사 어휘 쪽을 오늘 좀 보시다시피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부사 어휘 문제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 회사가 일을 한다 이렇게 어울리는 부사문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이 고객들과 롱텀 파트너십이니까요. 장기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이렇게 일을 한다가 되겠네요. 자, 일단 nearly는 거의나 대략이라는 뜻이니까 거의 일을 한다, 대략 일을 한다 고객들과 이거는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해석상 굉장히 어색했고 자, closely는 이게 이제 close가 들어있다고 해서 번역을 막 뭐 다치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치게가 아니고 얘는 이제 면밀이라는 뜻을 일단 많이 써요. 면밀히.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다, closely review, 아니면 검사하다, examine, inspect 이런 거랑 일단 많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면밀이라기보다는 가깝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면밀이 아니면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가깝게 일을 한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해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정답이 B였고요. 그리고 반대말로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닌데 사실 형태가 반대죠. 여러분 openly 있잖아요. openly 형태가 반대인데 사실 반대말은 아니고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도 또 열리게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openly는 공개적으로 아니면 공공연하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열리게 닫히게 않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자, 이 recently는 제약이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얘는 시제 관련 부사로서 현재 시제랑 쓰일 수는 없고요. 반드시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랑 쓰이거나 과거 시제랑 쓰이게끔 돼 있다는 점에서 항상 시제 확인했을 때 맞지 않으면 지금처럼 바로 제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ewly가 있는데 newly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newly는 새롭게 새로이라는 뜻으로서 뭔가 새롭게 고객들과 일을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연상되고 그런 문제에 걸려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문을 열었다. We newly opened the new business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newly는 의미상으로 따지면 동사 수식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요. PP 형태의 과거 분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형용사 수식하는 역할로 쓰이게 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수식할 때는 좀 눈여겨보지 마시고 지금처럼요. 이런 거 수식할 때 정도나 새로이라는 뜻의 부사로서 한번 인식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파트 5 문제가 되겠는데 그거까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10번째 문제 보시죠. 자, 얘는 제가 동사 용법에 관한 문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동사 용법을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게 출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네가 만약 100% 우리의 TD4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을 상점으로 알릴 수 있다, 반납할 수 있다, 환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해석적인 걸 하다 이렇게만 넣고 있으면 이제 A, B, D 같은 게 되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decline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거절하다라든지 감소시키다, 감소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어색하다 치지만 A, B들은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오는 게 이제 A to B가 왔다는 거에 좀 여러분이 신경을 좀 쓰셨어야 되고요. 자, A to B를 받아줄 수 있는 표현을 먼저 좀 찝어보자면 이 inform 같은 경우에는 뒤에 somebody가 옵니다. 누구누구에게가 오고 나서 이제 of something이 취해지는 이걸로 아마도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가끔 가다가 of something 대신에 대절로서 이제 뭐뭐를 알리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뒤에 뭐뭐에게가 취해진다는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리다지 뭐뭐를 알리다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뒤에 구조랑 맞지 않습니다. 탈락이고요. 자, decline은 의미적으로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빨리 탈락을 시키고 어차피 그리고 또 A to B를 받지도 못해요. 소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return이라는 거는 반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to B를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어디로 반납하다라고 잘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들어가면 그 구조 같고 그 해석이니까 되게 좋단 말이야. 이것을 상점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refund는 뭐냐면 이제 환불하다인데 얘는 일단 목적어적으로 벌써 그것이라는 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이 제품을 말하게 되는 건데 refund는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we will refund your money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refund는 돈을 뜻하는 어떤 종류의 명사가 와야지 제품을 뜻하는 게 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얘는 또 뒤에 구조가 A를 B로 환불하다로 쓰일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목적어적인 조합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면 뒤에 구조상 B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뚫어줄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해석적인 부분 따지면 쉬워 보였겠지만 되게 구조 봤어야 되니까 나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파트 5 위주로 이제 어휘 문제 위주로 해서 준비한 거 쭉 전달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파트 6 한 집은 또 준비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바로 이어서 가보시겠습니다. 자, 파트 6는 5랑은 좀 다른 점이 장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장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 파악을 잘 하느냐 이제 이걸 묻고 싶어 하는 게 보통 파트 6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근처만 보고 때려 맞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한 단서가 보통 앞뒤로 이렇게 길게 각각의 문제의 단서가 좀 길게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건 시제 문제건 파식스에 잘 나오는 유형들은 좀 맥락이 길게 잡혀서 정답이 된다는 점 요걸 좀 생각을 하셔서 웬만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라도 쭉 읽어가면서 풀어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그게 더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해석 안 하고 풀려다 보면 오히려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많이 간다는 거죠. 자, 보실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이메일 지문이고요. 자, 우리가 이메일 지문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직접적인 문제 포인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메일이고 제목이 초대라는 글이고요. 첨부 파일에 브라우저가 있고 이제 내용 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1번 문제가 이제 어휘 문제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있었다 너희 턱 동안에 여기 컨벤션에 파리에 있는 2월에 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게 사실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뭐 컨벤션이라는 거 컨벤션에서 연설 동안에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 아마도 청중 관중 중에 있었겠구나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느낌은 들어오지만 확실성을 갖고 못하라고 취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요거 하는 동안에 어디에 있었다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6는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 풀지 않고 더 읽어 내려간다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네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런 방식, the way you gave your presentation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아주 amazing했다,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접속부사 들어가고 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재평가하게끔 했다. 내가 내 직원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딱 내용이 이 사람이 가서 이 연설을 봤다라는 게 드러나죠. 네가 했다는 거, 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참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감상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청중 관중 중에 있었다라는 D가 맞는 거지 회의나 회사나 나라에 있었다가 아니겠죠. 이렇게 뚫어주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가겠습니다. 자, 파6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접속부사 어휘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빈칸 쉼표 딱 때려주고 접속부사 4개 딱 준 다음에 이제 해석을 맞춰라 라는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일단 해석상으로 물론 하나씩 챙겨보셔야 되는데 접속부사 어휘 문제는 단일 해석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연결어기 때문에 이 앞에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과 뒤에 쉼표 뒤에 이어가는 그 문장이 어떤 성격으로 연결되느냐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meanwhile부터 볼게요. 이 meanwhile은요. 앞에 문장이 있을 때 그 앞에 문장 동안에를 뜻합니다. 이 앞에 문장 동안에 그 동안에 라는 뜻으로서 앞에 문장이 있고 그거 동안에 뭐뭐뭐뭐 해라 뭐뭐뭐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동쪽 주차장이 닫힐 것입니다. 7일 동안.
meanwhile 그동안 당신은 이쪽을 갖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할 때 meanwhile 써주는 거니까 앞에 거 하는 동안에 뒤에 거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요거는 맥락적으로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고 in contrast는 반대하여 대조하여라는 뜻이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앞에 거랑 대조 반대에 대한 맥락을 잡아줄 때 쓰는 거니까 맞지가 않고 이제 in fact는 뭐가 중요하냐면 강조를 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얘는 사실은 정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앞에 문장을 한번 딱 얘기해주고 뒤에 뭔가 되게 중요한 강조적인 부분 얘기할 때 끌어준다는 점에서 조금 연결이 다른 거에 비하면 약한 접속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죠. 일단 네 거 봤는데 되게 좋았다. 사실상 실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재평가해 보도록 내가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재평가해 보도록 좀 동기부여를 해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강조를 해준다는 점에서 참 좋았는데 그것이 실로 이런 점을 갖다가 나한테 좀 장려를 했더라. 동기부여를 했더라. 이런 점에서 얘는 되게 좋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initially는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파트 5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initially는 처음에는 이라는 뜻으로서 반전적인 걸 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랬더라.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좋았더라.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반전적인 부분이 쭉 이어져 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의 정답은 이제 C가 됩니다. 이렇게 접속부사 보시고 다음 문제 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계속 읽으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도와줬습니다. 개선하도록 내 관계를요. 내 직원들하고 자 이제 모든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너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발표했던 내용 잘 따르니까 나도 되게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너 혹시 오픈하냐? 발표하는데 요런 엑스포에 아테나에서 8월에 자, 그 다음에 뭔가 문장 삽입이 들어갔거든요. 자, 요 정도면 문장 삽입이 막바지쯤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풀면 굉장히 보통 문장 삽입 초반에 나오면 조금 넘어가고 돌아갔다 다시 풀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막바지에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바로 풀어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뒤에 보이시나요? 맺은 말이 따로 있죠. 내가 첨부했습니다. 브라우처를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맺은 말은 맺은 말대로 따로 있다는 점에서 맺은 말이 따로 있으면요. 문장 삽입이 그 전에 맺은 말이 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하는 멘트가 사실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것 좀 팁으로 좀 삼아 두시고 여기에 들어갈 걸 갖다가 4개를 가지고 좀 추려보시면요. 이제 자, 보통 이제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문장 삽입은 좀 세부적인 사항을 연결하는 걸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바지에 문장 삽입이 들어가면 맺은 말 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초반부에 문장 삽입이 들어가면 보통은 주제나 목적을 제시하는 문장이 많이 들어간다. 그 정도 큰 그림을 좀 잡아둔 상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꼬시고 있었죠. 너 8월에 하는 요게 엑스포에 와서 발표해보지 않을래? 네가 너무 좋았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해보지 않을래?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져 있니? 라고 하고 이 8월에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붙이는 게 이제 A였다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이 업계 전문가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면 되게 좋은 기회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엑스포다라고 좀 부연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흐름 끊겨가지고 맺은 말은 맺은 말대로 따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A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A부터 벌써 말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A 정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테스트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B는 어떻습니까? 8월의 엑스포가 아마도 더 많은 참가자들을 갖게 될 것이다. 2월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애초에 파6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2월에도 있었다라는 점을 갖다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기 2월에도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인 상황에서 2월 것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2월 것이 있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탈락, 어색해지는 포인트가 February 1에 있었고요. 자, 근데 올해 컨벤션이 더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끌어모았다. 아니, 이건 지금 이 컨벤션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쪽의 흐름에서 들어갈 만한 맥락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붙여주는 거죠. 얘도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푸드업계 근로자들이 고객들과 매일 교류한다라는 건데 이건 너무 뜬금맞은 제너럴한 얘기를 갖다 그냥 갑자기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제너럴라이즈 함정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 그런 함정 유형인데 뭔가 전체 지문 보면 괜찮을 법해. 그런데 막상 이 시점에 들어갈 말은 아닌 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보통 오답 보기 중에 한 개씩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결국 요 앞에 있는 문장의 좀 세부적인 부분을 부연 설명을 잡아주는 이제 A가 정답이다 보시고 역시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4번 문제 볼게요. 이제 이거는 문법 문제로서 문법 문제로서 나와준 문제가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갖다가 첨부했습니다가 나오고 더 많은 정보라는 게 뒤에 들어와서
뭔가 이 명사를 갖다가 뒤에서 이미 완벽한 문장 끝났으니까 수식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동사는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동사 역할을 하는 is including 같은 건 빨리 제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탈락이고요. 자, 이 included those는 남겨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PP 형태의 후치 수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남기긴 남겼는데 우리가 PP 형태의 후치 수식이 되면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절대 취해지면 안 된다가 원칙이죠. 목적어 없이 뭐뭐 된 brochure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included가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몰라. 근데 those까지 연결되면 어때요? 뒤에 결국에는 명사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PPD에 목적어가 나와지게 되는 거니까 연결이 되면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맞아요? 도우즈가 나왔는데 어떻게 불가산 명사 information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도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얘는 뭘로 봐도 included 뒤에 도우즈 붙어 있었다는 점에서 오답 포인트가 확실해졌습니다. 자, 남은 게 두 개인데 얘는 차이를 알려드리면 명사 뒤에 우리가 having pp를 붙이는 건 뭐냐면 ing 형태가 완료 시제가 되면 having pp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번역을 잡을 때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면서 ing 형태에 대한 일종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것까지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having pp는 앞에 있는 명사와의 수식관계를 뭐뭐 했었던 명사 이렇게 잡아줘요. 자, ing는 뭐뭐 하는 명사라면 having pp는 뭐뭐 했었던 명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했었던 브러셔를 첨부했다가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브러셔를 첨부했다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둘 다 명사 뒤에 수식으로서 연결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 B는 시제적인 해석이 맞지가 않고 얘는 결국에는 주격 관계사가 돼가지고 자 이런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브러셔 이렇게 됐다는 점에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적인 부분까지 갔을 때 이제 C가 최종 정답이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 6도 한 지문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 세트를 풀어준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렸어요. 해석을 해가면서 푼다는 거 명심하시고 좋은 유형들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 7 하나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뭘 준비했냐면 전 보통 이제 특강을 하면 3중 지문 쪽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2중 지문 준비했어요. 보이시죠? 자, brochure and email 2중 지문이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 토익 2월 중순 토익에서 3중 지문 쪽으로 난이도가 사실은 그닥 그렇게 2중 지문, 3중 지문 쪽으로 그닥 높지가 않았고요. 그 와중에 지금 2달 연속으로 2중 지문 쪽이 특히나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2중 쪽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중 쪽을 좀 공략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자, 2중 지문은 일단 풀이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문 1을 갖다가 먼저 쭉 훑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푸시고 그 다음에 지문 2 훑어보시고 3, 4, 5 푸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1, 2, 2, 3, 4, 5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지문 1, 2번, 2지문 3, 4, 5 이렇게 뚫어주는 스텝으로 좀 가주시면 열의 9 기출지문은 패턴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걸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지문을 읽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리딩 스킬이죠. 우리가 봤을 때 브러셔 지문이라는 걸 일단 캐치를 하시고 출발합니다. 제목 정도는 봐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의 업체인지가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살짝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잔디라든지 가든 작업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합니까?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비스를 모든 지점에서 Northern California에서 제공하고요. 견적서를 위해서 전화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드릴게요. 무게를 덜어드릴게요 하면서 Lovely Lounge부터 해서 이게 뭐냐면 자, 일종의 소제목이죠. 여러분의 그 워드 파일 자료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부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져 있고 좀 더 굵게 돼 있고 해요. 그래서 Lovely Lounge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 다음에 여기 Seasonal Care가 어떤 서비스인지 Pest Control 어떤 이렇게 좀 쭉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세부적인 설명이구나 정도만 보면 돼요. 이걸 막 다 읽고 있는 거 아니죠. 그다음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 끝나고 뭐 종합되는 말이라거나 특이사항들 그런 부분은 좀 지금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네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든지 간에 너는 딱 한 번만 페이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너는 딱 페이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일단 만족하고 나면 페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만족 안 하면 페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걸 보증한다. 자, 뭘 기다리고 있느냐 방문하세요 하면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딱 보시고 뭔가 특이사항 하나 들어오긴 했죠. 그죠? 만족했을 때 페이를 한다라는 거.
자, 하여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지문의 독해였고 첫 번째 지문을 봐줬으면 두 번째 지문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읽지 않고요. 너무 정보가 또 포화되면 안 되니까 1번하고 2번 문제 뚫으러 가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기분 좋게도 이제 동의어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어떤 지문인지 찝어주고 어떤 패러그래프에 어떤 라인까지 딱 찝어주니까 그거 바로 가셔가지고 그 단어 찾은 다음에 같은 어휘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어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의 weight은 어떤 표현으로 잡히는 거죠? 너의 어깨에서 우리가 weight를 덜어 드릴게요. 여기서 weight는 이제 글자 그대로 무게란 뜻인데 어깨에서 무게를 덜어 드릴게요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어깨에서 중요성을 갖다가 없애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죠. 영향을 없애 버릴게요. 짐이죠. 짐. burden. 짐을 갖다 덜어 드릴게요이기 때문에 정답 C가 되고 끝.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not 문제니까 있는 거 세 개 찰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 키워드가 garden 호세로서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지문에서 보시면 이 키워드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 garden 호세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 보기부터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스키밍을 빨리 해줘가지고 그 포인트를 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면 우리 A에 있는 게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는 걸 시도한다라고 되어진 말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등장을 했냐 하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종합되는 말에 보시면 자, 방문해 보세요. 웹사이트로 오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 어떤 말이 있죠? environmentally friendly라고 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 이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나는 환경에 신경을 써서 한다는 걸 드러내 줌으로써 여기서의 이 A는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낫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걸 찾았다고 정답은 아닌 거거든요.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고객에게 개런티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나와져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개런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딱 똑같은 동사로 나와준 게 네가 만족할 경우에만 페이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요게 이제 지금의 경우에서는 정답으로서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는 있는 거예요. 자, C번 한번 볼게요. 수많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가 되어지는데 요것도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수많은 지역에서 비즈니스 한다라는 것은 초반에 이 업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all over Northern California 로케이션에서 그죠? 서비스를 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정 뭐 한 곳에만 딱 몰아져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잡아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numerous area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D 있죠. 이 상업적 건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실게요. 전반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전혀 보시면 여기 다 이제 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visit your home 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상업적 건물, 뭐 회사 건물, 오피스 빌딩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전반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긴 하는데 없습니다. commercial property 쪽으로 서비스 제공한다는 부분은 이제 나와주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 문제에서 정답은 정말 아니다라는 게 확연하게 나와 있어도 정답이지만 확인이 되는 것 중에 확인 안 되는 게 있으면 테스트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낫에서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D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항상 1지문 읽고 1, 2번 푸시면 지금 보셨다시피 1지문에 대한 걸 보통 1, 2번이 물어준다는 점에서 기출의 열의 9지문이 이 패턴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정적이고 혹시라도 1, 2번에서 연계 질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1, 2번인데도 불구하고 2지문을 묻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풀다가 안 풀린다 1지문에 정답이 없다 하시면 별표 쳐놨다가 마지막에 다 풀고 돌아가서 다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문 1을 읽고 1, 2번 푸는 걸로 가시면 웬만한 상황에서 다 풀릴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봤을 때 정답이 없으면 별표 쳐놓고 나중에 돌아가면 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에요. 이 패턴으로 푸는 방식을 저는 굉장히 장려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문제를 뚫어주시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지문 한번 읽어주고 3, 4, 5 풀면 된다. 이렇게 패턴을 잡았어요. 자, 요거 이제 이메일 지문이고 문이라는 제목에 자, 받는 사람 주소 보니까 이 가든 호세라는 거 나오고요. 어떤 전자상점 소속의 누군가다 뭐 이런 게 나오죠. 내가 이제 집을 외곽에 갖고 있는데요. 산호세 하면서 이제 얘기가 막 들어와요. 최근에 근데 이 집에서 우리 가든에 엔트가 그냥 개미들이 막 많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전화를 줘라. 방문을 갖다 스케줄 잡기 위해서 너의 서비스는 매우 추천되어진다. 이 사람에 의해서 내 동료인 그 사람 여기에 살고요. 자, 그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아하고 있다. 해피하고 있다. 데저트 가든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막 가든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야드에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전반적으로 해석을 훑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크게 봤을 때 못 얘기하는 정도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 4, 5 딱딱딱 뚫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연계 질문이 출제가 되는 구간 아시죠? 3, 4, 5번은 보통 이중 지문에 있어서 연계 질문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보기는 하셔야 돼요. 자, 17번. 이 lovely lawn service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을 물었는데 그럼 키워드가 딱 요 lovely lawn이라는 거 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앞선 지문에서 1지문의 요 간단한 소제목들로 나와준 그 케어 서비스들 중에서 요게 이제 러블리 라운스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 부분에서 그러면 정답이 뭔가가 들어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을 먼저 읽어주시고 ABCD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짧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한 번에 쓱 보고 풀 수도 있고 그냥 ABCD 하나씩 찾아가는 방향으로 풀 수도 있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 정도 짧으면 그냥 이거 먼저 한번 쭉 읽어주고 바로 보기 보고 쓱 봤을 때 정답 나오는 거 그걸 좀 선호하는데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정답이었던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다른 건 다 없는데 이 부분 있죠. 플렉스터블한 유연한 스케줄을 갖다가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앞선 요 지문에서 요 lovely down 케어 쪽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early in the morning에도 갈 수 있고 during the day에 그 다음에 네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심지어 early evening에도 갈 수가 있다. 그것이 너한테 맞는다면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나름 스케줄적으로는 많은 초이스를 좀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한테 맞추겠다.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좀 유연한 플렉서블한 스케줄을 제공한다의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뭐 B, A 혹은 D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준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푸시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것 같냐라는 문제고 이건 추론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일 것 같냐 추론 문제다 보니까 보통은 조금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연계 질문이 맞았어요. 연계 질문이었고 자, 앞쪽에 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개미 문제가 있다 그랬죠. 엔츠가. 그런 쪽에서 도움을 좀 줘라라고 했는데 앞쪽에 있는 지문에서 보시면 이 엔치 얘기하는 게 이 곤충들에 대해서 이제 박멸하는 거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패스트 컨트롤이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서 처리해 주시면 이거 정답은 패스트 컨트롤 되고 끝나는 거죠. 연계 지문치고는 좀 무난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이 팔로 알토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자, 이 고유명사는 사실 두 번째 지문에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등장했거든요. 여기에서 내 친구가 너 거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 너의 서비스를. 내 우리 동료 중에 한 명이. 자, 그 사람이 여기에 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지금 이 가든 호세 서비스를 이용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팔로 알토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지역에 이 가든 호세가 근로자들을 보낼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어디든지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그걸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데에서 이제 요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근로자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 서비스하는 지역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게 이제 B가 정답이 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이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연계 질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좀 뚫어졌고요. 이중 지문이 이번 회차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로 3중 대신에 이번 특강은 제가 이제 이중 지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1지문 읽고 1, 2번. 그 다음에 2지문 읽고 3, 4, 5. 대신에 읽을 때는 한 줄 한 줄 다 읽다기보다는 포인트만, 그죠? 요것도 그냥 이런 케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구나. 그다음 마지막에 종합되는 말 정도 읽어주고 이렇게만 보는 거지만 이걸 막 꼼꼼하게 다 읽고 그다음 질문 봐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 방식이 이제 이런 걸 장려한다라는 걸 좀 박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들은 여기서 마무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트별로 2월 26일 신토익을 앞두고 좀 나올 만한 문제들을 딱 이렇게 추려가지고 좋은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이 짧다면 짧은 특강이었지만 지금까지 완강하신 분들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총평 특강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2월 26일 신토익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